11월 초 성북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네, 중앙지검에서 왔는데요. 강력 유치인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박주성 검사. 현장은 그대로 보존은 돼 있어요. 아니 현장 피를 닦았어요 이제. 청소를 잘 해야죠. 네.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그냥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끔찍했던 현장 상황은 수습됐지만 범죄 현장의 물건들은 그대로 보존돼 있다. 현장이 그러면 네,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 이제 칼이 여기 있었고요. 칼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요. 네. 원래 시칼이 여기 큰 칼이 여기 있었는데 현장 감정할 때 여기다 집어넣었거든 우리가. 이 칼이 여기 담겨 있어. 칼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예. 여기 들려 있어. 여기 찌르고 부부싸움 중 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다. 좀 보여주시죠 뭐. 이게 칼이라면 보여주시면. 예. 이게 지금은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뒤 돌아선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고 뒤로 돌아섰을 때는 무서워서 돌아섰을 때는 어깨를 잡고 이렇게 찍으면 뭐 어깨를 잡으면 안 되는 거 상관없고 이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찍으면 찍으면 나온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네요. 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부부간에 살해까지 이르게 된 걸까? 사건 발생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 생활까지 자세히 조사해 살인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혀내야 하는 박주성 검사. 집안의 물건들은 그간의 사정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그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는 영화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인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소속의 박주성 검사는 이제 7개월 된 초임 검사다. 23살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연수원 성적도 우수했던 박주성 검사.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검사야말로 법조인으로서 도전해볼 만한 정의로운 일이라는 생각에 검사를 선택했다. 바삐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박주성 검사. 살인사건 외에도 박주성 검사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은 모두 80여 건이다. 항상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까 항상 시간에 쫓기죠 이렇게. 시간이 때문에요. 달력에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다. 80여 건의 사건을 2명의 검찰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가며 처리해야 하니 늘 시간에 쫓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형사 8부의 다른 검사들 방에서도 조사가 한창이다. 수석검사인 강신철 검사. 고소사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조사하느라 방 안의 열기가 뜨겁다.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는 구승모 검사는 이제 막 초임 딱지를 뗐다. 작년까지 형사 8부의 막내였다. 새벽 2시에 또 천안으로 가 있게 되는데 7년 차인 최기영 검사. 평소 말이 없고 저음자는 그도 피의자를 조사할 때면 예리하게 파고든다. 검사들의 방에서는 늘 이렇게 사건 관련인들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매일 수백 건씩 쏟아져 들어오는 서울중앙지검.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형사 8부장 검사는 사건을 배당받는다. 간단한 고소사건에서부터 살인사건까지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끝내고 송치해온 것들이다. 부장검사는 배당받은 사건을 다시 8부 검사들에게 나눠준다.
검사들의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사건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이 부장검사의 역할이다. 오늘은 이제 사건 건수는 많은데 사건 질이 이제 어려운 사건은 별로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 배당에 부담이 없고, 특별히 배당 사건 중에 어려운 사건 한두 건이 생기면 이 사건 이제 어느 검사한테 이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가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죠. 왜냐면 줄 때 야, 지금 이 검사는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어느 검사나 뭐 일이 없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줄 때 항상 부담이 되는 거죠. 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해 온 뒤 열흘 안에 조사를 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을 배당받으면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형사 8부의 홍일점인 백혜련 검사의 캐비넷에는 사건 기록들이 가득 차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다. 어느 내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난달에 한 100건 정도가 지금 보통 이렇게 돌아가요. 100건 정도. 선생님 이거 오늘 배당된 건인데요? 오늘 배당됐어요? 네. 이거 어떡하지? 오후에 정진기 검사에게 사건 하나가 배당됐다. 한 건인가? 한 건인 거. 한 건이 이렇게 많은데? 네. 나머지는 별지. 재건축 사건인데 경찰에서 조사한 기록만도 산더미다. 이렇게 두꺼운 거 안 줘도 되는데. 아, 이게 사건 하나가 이렇게 소리가 많은 건가요? 예. 사건 한 건이 이렇게 조사가 많이 돼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이런 사건 같이 이렇게 얇은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읽기만 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릴 것 했는데 한 달 걸리면 나머지 사건 언제 처리합니까? 또 야근하면서 또 저녁 늦게까지 기록 컴퓨터해야죠. 기록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야기다.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한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봐 사건 내용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며칠 밤은 마치 고시 공부를 하듯 머리 싸매고 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내 살해 사건을 맡고 있는 박주성 검사. 초임 검사인 그로서는 처음 맡아보는 살인 사건이다. 지금 자기가 찔렀다라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식칼로 찔렀는데요. 찌른 부위는 목, 늑골 이 사이라서 이제 이게 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에 이제 그 피가 차가지고 기흉으로 해가지고 사망을 한 걸로. 보통은 칼로 그냥 우발적으로 찌르면 이제 이 복부나 이런 데를 찌를 확률이 많은데 여기를 찔렀다면 위에서 아래로 찌른 거 아니야? 예, 위에서 아래로 찔러. 응? 예. 그 칼 들어간 각도 부위는 어떤가? 이게 이렇게 세로로 들어간 거야? 눕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역시 오랜 경험에서 나온 부장검사의 지적은 예리하다. 흉기의 방향에 따라서도 우발적이었는지 고의적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살인이냐에 따라서 아주 형량이나 이런 게 많이 범위도 달라지는 거니까 주변의 배우 정황을 또 조사를 해보라고. 특히 뭐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면 또 새로운 여자 생겨서 가능성도 있으니까. 동기부터 확인 한번 해봐. 빨리 우리 감정기록 보내달라고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는 박 검사가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포인트로 뭐 정확히 집어서 내가 뭐가 문제 될 것 같다는 사실을 가서 가져오네요. 이번 경우에는 진짜 살인이 벌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동기라든가 수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 죄질이 아주 천양지판이 되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어렵다고들 한다. 박 검사도 부담이 크다. 이 펀치 맞죠? 지금 씨에 대한 살인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에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 사건 당일날도 우리가 뭐 살집을 구해놨냐, 네? 뭐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네? 그런 말을 해서 말다툼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경위부터 차근차근 물어보는 박주성 검사. 피의자의 말투며 태도 속에서도 단서가 잡힐 수 있다.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다. 왼손으로 찌른 것 같고요. 그죠? 예? 피의자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어떻게 아내를 찌르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벌써 2시간째 피의자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 현장에 얘기는 없었죠? 예. 들은 거. 돌린 거. 이렇게 찍은 건. 본인 기억 한번 살려보시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박주성 검사. 본인이 몸을 돌렸습니까? 이렇게? 그랬으니까 찔렀겠죠. 네? 돌리지 않았으면 찔릴 수가 없죠. 이쪽에서 쓰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서 있었습니다. 본인도 서 있었고. 예. 기억을 해봅시다. 네, 기억을 하셔야죠. 어쨌든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그래서 그 순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의자. 박 검사는 답답하다. 예. 4시간 동안 피의자와 씨름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아무래도 오랜 싸움이 될 것 같다. 본인이 뭔가 솔직한 심정으로 다 토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관람지에서 이용한 거. 그거 다 알면서 다 알아요. 또 약세들이 또 봐준 거. 뒷구멍에 봐준 거. 뒷돈 빌려주니까 다 한 거. 그건 어떻게 다 알았어요? 예? 네? 대충 뉴스 속보를 딱 보니까 대충 느낌 오네요. 뉴스 속보 보고 느낌으로 알았어요? 느낌하고 대충 관호하고 인터넷상 조사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계속 그냥 혼자 조사받을 거죠? 네. 백혜련 검사의 손길도 바쁘다. 지난번에 그 피해자가 야쿠자 아미고미타 보수 아들인 것 같아서 찔렀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알면서 왜 그렇게 귀찮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뒷조사에 다 알 건 알잖아요. 누가 제가 다 안다고요? 네. 피해자가 아미고미타 보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김만춘이가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난 거 알고 있는데요. 집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일본 조직폭력배 아들이라며 흉기로 찌른 젊은이다. 그것도 아마 사회 터뜨리면 아마 가장 큰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김만춘이가 누군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 간발의 투합 일명 과외 의양제 그만돼요. 오야고 일본 조직폭력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두고 엉뚱한 주장을 하더니 이젠 알 수 없는 인물을 거론하며 한국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송원찬 씨 이런 그 꿈하고 현실이라고 본인이 잘 구별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닌데요. 응? 확실하게 알거든요. 이런 사건의 경우 더 이상의 조사보다는 정신감정을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아이 그거 읽어봐요. 미쳤는데 그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사건이다. 그래서 더더욱 정신감정과 후속 처리까지 신경이 쓰인다.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것이 검사가 해야 할 일이라 믿는다. 낮에는 피의자 조사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 검찰 수사관과 여직원이 퇴근한 저녁 시간이 돼서야
겨우 수사 기록을 펼쳐볼 수 있다.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이 시간이 돼야 가능하다. 여보세요? 종훈아. 아, 진서가 이빨도 안 닦고 자고 있다고? 응. 할머니는? 응. 진서가 치과 안 하고 잔다고 난리 났대요. 지금 일할 때 가끔씩 보고 싶죠. 잘 때쯤 되면은 아유 잘 자나 싶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조사하고 막 이럴 업무 시간 중에는 막 얘기들 생각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야근하고 있을 땐 생각나죠.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면 오늘은 정말이지 일찍 들어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 결심해보지만 늘 마음뿐이다. 오늘도 아이들에게는 못난 엄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는 박주성 검사도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배고플까? 밥은 먹었어. 이거면 되나? 너무 고맙지. 근데 이걸로 모자라지 안 모자라, 안 모자라. 다른 부장님 아내는 잠시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며 이렇게 가끔 야식을 싸온다. 학교 갔다가 늦게 끝나서 바로 온 거야. 그러니까 밥은 안 먹었겠네? 응, 못 먹었어. 밥도 못 나 그냥 먹었다고? 오다가 김밥 같은 거 좀 먹었어. 같이 들어가서 한 번도 단 적 없는데 약간 뭔가 나도 지금 조사 좀 받을까? 아내가 검찰에 들어오는 일, 나이든 검사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인데 요즘 신세대 검사들 사이엔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에 방해될까 봐 아내는 오래 있지도 못한다. 지금이라도 일을 접고 따라 나서고 싶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가끔 저녁에 남아서 할 때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냥 오면은 또 안 만나줄 것 같아서 이제 먹을 거라도 좀 야식이라도 들고 오면은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선배 검사들처럼 박주성 검사도 낮에는 조사하느라 사건 기록을 읽을 엄두를 못 낸다. 밤이 돼야 찬찬히 사건 기록을 읽는다. 기록 중에는 아직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국가수에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의뢰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나요? 아예 그래서? 아내를 살해할 때 썼던 흉기에 지문 의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 검토를 하는데 또 오늘 지금 발견한 게 이 칼을 잡았는데 이 칼을 잡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본인 진술 외에는 없어가지고 이 칼에 당연히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문이 그 국과수 감정 의뢰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담당 경찰관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 지문이 뭐 안 떠진다 그러네요. 아무리 피의자가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흉기에 지문이 없다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아니 안 계시네. 퇴근하셨네. 옆방에 있는 선배 고형곤 검사를 찾았다. 왜 검색하신 거예요? 박주성 검사는 이렇게 선배들이 경험에서 터득한 것들을 배워나간다. 칼에 지문 의뢰를 안 했어요. 지문 감정 의뢰를. 그리고 지문이 없어요 지금. 칼에? 예. 근데 목격자도 없어요.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발적으로 찌른 거야 이거는? 그럼 우발적이라고 봐야죠. 그럼 이 칼에 이게 찔린 건 맞다는 건데 그렇죠. 지가 이 칼을 안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부인하면 누가 신고했는데 이거? 찌른 사람이에요. 본인이? 경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기업 비리 수사를 하느라고 늘 야근을 하는 고형곤 검사. 바쁜데도 후배의 자료를 꼼꼼히 봐준다. 뭐 정황 증거도 있고 그 위에 죽일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일단 처음에 자기가 찔렀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고 뭐 지금 와서 안 찔렀다고 한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겠어. 모든 정황상 본인이 찔른 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어떤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부인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사안이겠지. 그냥 뭐 칼을 뭐 부인이 뭐 들었다거나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뭐 옥신각신 하다가 그건 이제 찔렸다. 상처를 보면 알지. 상처를 보면요? 보면 알 수 있지. 찔린 상처라든지 방향, 칼을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지. 본인이 자신이 칼을 들고 찔릴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아까 지휘한 검사가 자상 방향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던 거겠지. 깊이라든지. 결론 나옵니까 그게?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부검이 때문에 알 수 있지. 칼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박 검사의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고 검사. 이런 선배들이 옆에 있어 박 검사는 든든하다.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또 신경의 변화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어떤 과정에서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죽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걸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등등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진짜 죽인 게 맞는지 진짜 실체적 진실은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항상 고민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조금만 더 기록을 검토해보고 집에 간다는 게 선배와 상의하다 보니 너무 늦어졌다. 기다리다 지친 아내의 문자 메시지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진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만 일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어느새 자정이 다 돼간다. 어린 나이에 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지만 실전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은 연수원에서 공부했던 사건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은 어렵기만 하다. 검사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다음 날 계장님, 검사님 회의요? 네. 형사 8부 검사들이 속속 부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검사님 회의 있으시거든요. 예. 부장님의 긴급 호출이다. 무슨 일이기에 8부의 검사들이 모두 모인 걸까? 불가능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만드실까? 믿을게 말하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볼 때도 이미 산 중간쯤이었거든요. 아 진짜 수사환경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사고가 안 생겨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계장님, 검사님 회의요? 부장검사의 긴급 호출을 받고 모여든 8부의 검사들. 압수수색이 없죠. 오늘 회의는 이제 2년 차인 구승모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딱지 어음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줄여보려고 했는데요. 아까 키움 짜는 건 안 했어? 예? 지금 여기 짜져 있어. 근데 한 명이 가서 한 명을 딱지 어음 사건은 지난 6개월간 구검사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해온 사건이다. 한 명이 데리고 딱지 어음 판매 사범은 부도날 회사의 이름으로 딱지 어음과 수표를 만들어 팔아 수십억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꾼들이다. 이제 그들을 대거 검거하기 위해 8부 검사들이 총동원된 것이다. 제일 주범이 누구야? 김원덕이면 정의 이만철 계장 주범은 김원덕을 잡아야 돼. 근데 김원덕은 집에 있어서 제일 쉽게 잡습니다. 아니 10대 잡든 어쨌든 잡든 그거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그런데 구승모 검사가 짠 검거 계획서가 선배들이 보기에 미흡한 모양이다. 잡은 다음에 그 설득해서 그 자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설득해서? 그러니까 늘 아침에 그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되겠나? 예. 그거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만드실까요? 예.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전에 뭐 주거지에 있다가도 오전에 탁탁탁 잡히지 않아.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야. 여기 좀 집에 딱 있는 사람들도 100%라고 생각하면 선배 검사들의 매서운 지적이 쏟아진다. 기별하는 사이는 올좀 근데 그날 100%또 주거지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항상 있어도 또 그날.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모여 있어가지고 잡으러 가면 모를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잡으러 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팀은 그럼 5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검거팀. 그러니까 5팀한테 2명씩 배당을 해. 거취 확보가 다 되어 있으니 잡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쉽게 생각한 모양이다. 다시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할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팀의 막내들도 선배들처럼 노련한 검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진단서는 발목 주.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검거 계획서를 수정하기 시작하는 구검사. 그동안 함께 수사를 해왔던 검찰 수사관과 다시 머리를 맞대본다. 자, 일단 주거지에 있는 팀이 검거해야 할 딱지여움 판매 사범은 모두 8명. 검사 사무실까지 팀. 대규모 검거 계획이다. 더구나 선배 검사들 방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니 그만큼 부담이 크다. 검사 팀으로. 박 검사는 부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전화를 했다. 예. 사체에 난 상처를 통해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해 볼 생각이다. 12월 8일이요? 아, 저희가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연기해도 거기까지 안 되는데요.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은 10일 내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12월 8일이면 구속 기간을 맞출 수가 없다. 칼 자루 자체를 우선 급한 대로 전화로 부검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 그러니까 주먹 전체로 잡고 아래를 향하는 방향. 예, 위에서 아래로. 예. 사체에 난 상처를 통해 2가지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찔렀다 이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뭐 지금 현재 뒤에서 이 정도면 피의자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당시 어떤 상황에서 살해가 이루어졌는지 그려낼 수 있을 것 같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쪽이거든요. 이쪽인데 갈비뼈 사이로 칼이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폐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폐에 피가 차가지고 사망이 됐다는 건데 저 기록 좀 잠깐만. 그랬어. 좀 더 분명하게 당시 상황을 그려보기 위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박주성 검사. 사체에 난 상처와 상처 부위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읽어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더구나 아내 살인 사건처럼 목격자도 없는 경우 진실을 밝혀내는 건 어렵고도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박 검사는 믿는다. 휴일 오전, 박 검사 부부가 늦은 아침을 준비한다. 휴일이면 늘 이렇게 아내와 같이 식사 준비며 집안일을 한다. 좀 더 얇게 써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럴 때라도 좀 같이. 이렇게 나같이. 근데 요즘에 많이 노력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이 일 잘하는 검사이고 싶고 안에서는 좋은 남편이고 싶다. 하지만 일에 쫓기다 보면 아내에게는 늘 마음먹은 대로 해주질 못한다. 그래서 휴일만큼은 뭐든 아내와 함께 하려 한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 왜냐면은 한 끼도 같이 못 먹었거든요. 어제 겨우 한 끼 같이 먹고 그래서 좀 장을 봐줬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학교 과제도 많이 없고 해서 주말에 좀 맛있게 해주려고.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긴 특식이다. 괜찮아. 오늘 피곤해? 응? 미술관 갈 수 있어? 나 오늘 자는데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어제. 또 무슨 꿈 꿨는데? 그냥 뭐 일하는 꿈.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또 일을 해야 돼 꿈에서. 근데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어. 옛날에는 뭐 초반에는 진짜 막 이렇게 걱정이 많으니까 맨날 이제 사무실에 있고 막 사무실에서 막 일하고 이런 거 꿈꿨거든. 근데 요새는 한창 하고 이럴 때는 꿈 많이 꿔요. 잠꼬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잠 못 자고 일어나서 담배 피고 오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꼬대 뭐라고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거의 일하는 식이에요. 뭐 내가 꼭 뭐 약간 내가 꼭 정의를 위해서 꼭 이제 물리치겠다 약간 이런 식의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는 막. 네, 조사. 네. 그리고 꼭 내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꼭 알아내겠다 이런 거. 내가 꼭 알아내고 말 거야 이런 거. 그럼 가끔 굉장히 무서워요.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24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사건이 떠나질 않는 박 검사다. 휴일 오후 결국 또다시 사무실로 나왔다. 몇 시간이라도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휴일인데도 차가 많네요, 검찰차가. 예, 그 휴일에 나와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휴일에도 주차장을 메우고 있는 차들을 보니 마음 한켠이 든든해진다. 뭐든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의 박주성 검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 역시 집요하게 파고들어 고민하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들 선배 검사들은 이야기한다. 오늘도 사건 기록들과 씨름해볼 생각이다. 딱지어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구검사도 휴일 오후에 나왔다. 아이고, 너 일요일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더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한참 더 해야 되겠다. 다음 주 내내 해야 되겠다. 구검사에게는 화요일 새벽 딱지어움 판매 사범 검거가 예정돼 있다. 야, 월말에 완전히. 월말 미제 정리 뭐 포기해야죠. 나도 이번 달에 지금 너무 이번 달에 나도 조사건을 하려고. 도래가 22건인데 지금. 이제 2년 차인 구검사가 처음으로 직접 수사하고 검거까지 하는 큰 사건이다. 비상이다, 비상. 이게 어제 새벽에 와서 지금 산 건데. 한번 봐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난번 선배들의 신랄한 지적을 받은 뒤 새롭게 짠 검거 기획서다. 검거팀 편성은 물론 검거시 유의사항까지 치밀하고 꼼꼼하게 짰다. 이제 내일 다 나눠줘야지. 진짜 이거 참. 일을 했는데 5명 이상만 잡히면 딱 좋겠네. 잘 되겠죠 뭐. 그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쏟아 만든 보고서다. 나눠서 조사할 때 어젯밤에도 저도 한 4시 새벽 4시까지 앉아서 집에서 그냥 초안 쓰고 있었어요. 밤에 자려고 한 1시쯤에 누웠는데 계속 그 머릿속에서 그 사건이 맴돌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2시 반부터는 일어나서 앉아서 집에서 컴퓨터로 쭉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오늘 와서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의 막내인 박 검사와 구 검사에게 다음 주는 힘겨운 주가 될 것 같다. 휴일,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박 검사의 발걸음이 무겁다. 다음 날 주말에 짠 검거 계획서를 들고 차장 검사실을 찾은 구 검사. 아니 그럼 이걸로 보고 드리지 뭐. 수사 계획서? 예. 이걸로 보고 드시죠. 이거? 이걸로. 그래. 검거팀 예, 편성이고. 검거팀 편성을 다 했고요. 그 주말 동안 구검사가 나와서 아주 치밀하게 짰습니다. 도상 훈련도 지금 다 했고요. 사진 다 붙여야 돼. 예, 사진 뒤에 보시면.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 내용은 바지 대표이사 10명 앞으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게 49개가 밝혀졌고요. 공들여 준비한 만큼 구 검사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부장님 8명 그리고 주임 4명 해가지고 차량별 9대를 받아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반은 5개지. 예. 다섯 반. 굳이 여러 말 물어보지 않아도 준비한 서류만으로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거기서 일단 이제 또 그런 이어가고 식으로. 해서 이제 내일은 조폭들도 이제 지금 많이 개입을 하는 아이템인데 배후에 조직에 어떤 조직이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 예. 이제 검거만이 남았다. 각오도 다 하고 있어요. 돼지 구수감도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 돼지 예, 예. 백 검사는 또 새로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그거는 뭐 관련 소리예요? 관련 소리예요. 이런 거. 그거 말고 또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뭉태기 해서요 근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줘보세요. 이렇게 이게 쌍문서라면서 그걸 이게 등기 권리증이라는 식으로 이걸 좀 신종 기획부동산 사건이다. 개발 계획이 있는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던 것이다. 한 거였어요. 아니면 조합 회사에서 2,100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돈을 잃었으니 고소인은 속이 탄다. 처음에 그러면 이 세인파라다이스 주식회가 찾아가게 된 건 어떻게 찾아가게 했어요? 전화해서 나를 판교에 땅이 조금 있다더라고요. 뭐 의혹 이현숙 씨가 뭐 여윳돈이 있어서 땅을 살려고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 땅 산다 소리 안 했어요. 전 땅은 처음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조금 예, 그래서 또 경찰에 그런 취지를 진술하시게 그런 것까지 뭐 거짓말 하신다고 혹시 아니까 가장되게 할 필요 없어요. 아본들이 한 몇 명쯤이나 있던가요?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땅을 가치가 있다고 속여 비싸게 판 것이다. 부동산 붐을 타고 요즘 이런 사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임대를 그건 확보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흥정 중에 있다더라고요. 80을 준다는데 120만 원 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80만 원 가지만은 사고 내면 55만 원에 주겠다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넣으면은 2%를 DC해 준다 하면서 한꺼번에 돈을 빨리 넣으래가지고. 기획부동산 사건 전담이라면 여러 번 수사 경험이 있는 백 검사는 노련하게 고소인을 조사한다. 그러면 전화번호 나올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한번 얼마에 매매했는지 물어보세요. 이땅 좀요.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혹시나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건 다 충분히 수사할 거니까요. 이렇게 마음 졸이지 마시고. 서민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검사로서 그것보다 보람된 일도 없다. 저희가 보통 말할 때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가지고 무작위적으로 이제 주로 강남이라든지 좀 경제적 여유 있는 지역에 전화를 걸어가서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계약을 하고 땅을 파는 형태인데 이 건은 그 텔레마케터들 고용보다도 이제 사무실을 굉장히 그 신빙성 있게 차려놓고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소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땅을 비싸게 한마디로 팔아먹는 형태인 거죠. 바로 현장으로 나가보는 백 검사. 일단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가 가서 이제 부동산 차들 이쪽 위치거든요. 여기 부동산들 접힌대요. 그 판교 톨게이트 그쪽 면으로 그쪽이에요.
우선 고소인이 샀다는 땅을 가보기로 했다. 요즘 신도시 개발지에서는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저쪽 끝에 한번 가주세요. 네. 고소인이 샀다는 땅은 산 중간 즈음, 차로도 들어갈 수 없는 외진 곳이다. 길 자체가 없어갖고 뭐 더 이상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 산이 아까도 지도상으로 볼 때도 이미 산 중간쯤이었거든요. 진짜 개발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는 땅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근처 부동산을 들러보기로 했다. 한 50cm씩 57번지요. 3번지요? 57. 3번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린벨트네. 네. 전혀 이용 가치가 없어요. 위치를 보시려고요. 네. 역시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다. 57-3, 57-28이면 여기네요. 혹시 여기에 무슨 조합 같은 게 설립됐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된 것은요.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들어본 경우는 저는 문의를 받아봤는데 기획부동산에서 사기 분양 목적으로 해서 조합을 운운해서 그는 개인적인 조합이니까 일종의 개 형식이죠. 조합원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문의 전화 같은 게 이쪽 부동산에도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저희는 이 땅은 이 번지는 없었고요. 네. 타 번지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차 번지. 예. 저희 연구자도 고소인의 주장대로 실제 이 지역에서 사기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1차 증거 확보는 되는 셈이다. 간단하게 진술서산 하나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써주세요. 천 없을 때도 경범죄로 가본 적이 있는데 아예 근처에는 가기도 싫어요. 병원도 갈 수 있고 교도소 그 아주 한 장만 써주십시오. 아니 뭐 국법을 다스리는 그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협조 안 해줄 리 없지만은 저희 싫습니다. 네,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술서를 받는다면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텐데 쉽지가 않다. 사실 요즘 사건 수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참고인 조사다. 참고인들의 협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아마 저 부동산 통해서 이쪽 지역에 전화가 제가 볼 땐 다 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별로 그래서 상대를 안 하려고 아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수사 환경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드디어 딱지엄 사기단 검거 하루 전 구검사는 현장 검거에 나갈 8부의 검찰 수사관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1월 초부터 우리가 지금 실시간 위치 추적을 정인 계장하고 정민호 주임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검사들 방에서 일하는 수사관까지 동원해야 하니 미안한 마음에 점심 식사를 하며 검거 계획을 설명한다. 수거하면서까지 이렇게 격투나 뭐 이렇게까지 해서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만에 하나 위험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안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이제 뭐 계획은 정말 우리로서는 준비할 만큼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뭐 운이죠. 뭐 그리고 계장님들이 얼마나 또 내일 사고가 안 생겨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저 더도 덜도 말고 정성 쏟은 만큼만 결과가 나와주길 바랄 뿐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저는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나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긴장돼가지고. 검거 현장에는 수사관들이 나가고 구검사는 안에서 검거 상황을 전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를 하는데 검찰 수사관들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이 안에 영장하고 체포영장하고 압수 목록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새벽 일찍 나와준 수사관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지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온 일이다. 초조한 구검사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다. 현장 도착하셨어요? 그 사무실 좀 압수수색할 겁니다. 그 방에 잠깐 물건 좀 확인할 게 있거든요. 있네요. 네. 아 진짜 너무 실망시킨다 이거. 검찰 수사관들이 나가고 1시간 뒤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예, 불목이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조합으로 옮겨가나요? 안에서는 뭐 압수수색 나온 건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첫 검거 소식이다. 예, 부장님.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됐고요. 고기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잡았는데 그 안에서 뭐 증거물 서류들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예, 계장님. 나오는 거 잡았어요? 출발이 좋다 싶더니 연이어 예. 검거 소식이 들어온다. 집에서 압수수색도 하고요. 예. 네. 검거했다고? 오케이. 집에서 오늘 촬영한 거 검거해야 될 피의자는 모두 8명. 아직 긴장을 놓을 때가 아니다. 한번 압수수색 해보세요. 구검사가 보내는 검거 상황과 지시사항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다. 다른 딱지어온 판매 사범에게 정보가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피의자가 나올 때 검거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집에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한다. 오늘 검거할 딱지어온 판매 사범이 다니는 사무실이다. 그런데 피의자는 아직 출근 전인 모양이다. 잠시 후 피의자가 나타났다. 아니 지금 긴급 체포됐다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는 본인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딱지 수표 유통 혐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갑자기 긴급 체포를 어때서 긴급 체포를 그러니까요. 그것은 피의자는 혐의를 긋고 부인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뭐 체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무실 좀 압수수색 할 겁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하면 금방 밝혀질 일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거든요.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서랍이며 파일 박스를 꼼꼼히 뒤지는 검찰 수사관들. 깊숙이 뒤져볼 것도 없이 딱지어음과 수표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8곳의 현장에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긴박한 순간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셔서 집행을 하세요. 예, 지금 다른 팀도 지금 그냥 다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침에 잡으면서 이게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정보를 듣고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중앙지검경찰청에 전문수사관이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검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119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로 했다.
이게 들어서 이렇게 여는 건데 이거 풀러가지고 강제로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를 눌러본다. 문 여세요. 압수수색 영장 나왔으니까 문을 여셔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문을 시금장치 엽니다.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고지를 하는데도 문을 안 여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 여실 거예요? 그제서야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태도가 달라졌다. 사장님. 소방대원들까지 동원한 뒤에야 집 밖으로 나오는 피의자. 잠깐 들어와 주세요. 현장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또 한 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임무를 마치고 속속 들어오는 검찰 수사관들. 피의자들이 검거돼 들어오면서 구검사 방은 분주해진다. 예. 6명 검거됐으니까 그래도 꽤 예상했던 바만큼. 한 번만 쓰시면 되고요. 주민번호 쓰세요. 이날 아침 6시부터 시작되던 현장 검거는 8시간 만에 모두 끝났다. 피의자 8명 중 7명 검거. 기대 이상의 성과다. 그런데 이날 형사 8부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선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안 한다 그래요. 빨리 현장에 나가 있는 선수들 빨리 들어오라 그래. 봄, 가을 1년에 2번 열리는 검사장배 족구대회. 자, 파이팅! 자, 두 사람이 양쪽에서 수비를 보고.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달 동안 점심시간을 활용해 팀별 경기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딱지어온 판매사범 검거날 특수 2부와의 경기가 걸린 것이다. 검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 족구를 잘 못하는 박 검사까지 선수로 끼었다. 그나마 해병대 출신의 정 검사가 형사 8부에 체면 치레를 해준다. 박수 한번 해라. 화이팅! 박준서! 천천히. 아무래도 오늘 선수 진영으로는 우승 후보팀인 특수 2부를 이기기 힘들 것 같다. 경기 후반이 되어서야 조금씩 호흡이 맞아간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 역시 역부족이다. 경기에 졌는데도 부장검사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검거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하루에 2탕 조금이 있긴 어렵고. 고생한 팀원들에게 탕수육을 사는 부장검사. 조사하느라 바쁜 구검사 방 식구들 것도 잊지 않고 챙긴다. 하여튼 뭐 탕수육은 인원에 3개 시켰으니까 2개 하나 올려보낼까? 구검사방으로? 네, 좋다. 그렇게 하자. 저녁 늦은 시간. 부장검사가 구검사방에 들렀다. 다 해봐라? 네. 전부 다 조사도 이제 마지막 일곱 사람인가? 예. 한 사람 어디 갔어? 요 안은 도질자들이고 하나 둘셋넷 3명은 지금 서초소 유치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 조사한 3명, 4명 중에 1명은 왔고. 조사한 사람은 여기가 네, 제보자고요. 7명 피의자들을 조사하느라 구검사와 방 식구들은 정신없이 바쁘다. 9시 정도까지. 있을 테니까. 초조하게 하지 말고. 예. 기록 빠뜨리지 말고. 압수물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 여기 지금 중간에 박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장검사도 비상이다. 예.
후배 검사들이 남겨서 중요한 같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꼼꼼한 선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도 부장검사의 몫이다. 지금 저는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무리 다 돼가고 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와서 보면 금방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그날 저녁 백 검사는 현장에 나왔다. 살인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그 증거물이 자신이 묵었던 모텔에 있다고 했다. 201호 좀 볼 수 있을까? 201호 손님 있어요? 네. 손님 있어요? 아직 초저녁인데 방이 비어있질 않다. 몇 시간?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들어간 지 1시간 됐다고요? 애매하네요, 진짜. 아무리 수사 때문이라고 해도 영업을 방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일단 1시간 정도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안 나가면요 다시 와가지고 좀 전화 좀 한 번은 해달라고 부탁하죠. 알겠습니다. 네. 결국 기다리는 동안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다. 저녁 메뉴는 삼겹살. 백 검사에게는 고시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다. 매주 수요일 날 이제 보통 나와 고시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인기도 전에 다 먹어요. 사람들이 막 경쟁적으로 식당에 앉아서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구워져야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찜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빨리 지금 하나 되게 젓가락을 잡고 있어야지 먹을 수 있지. 잘 걸린다면은 지금도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고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느라 주머니 사정이 더 여의치 않았다. 그때 고시 식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던 삼겹살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1시간 뒤 방이 비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 호텔 처음 와갖고 좀 야리고 아니 저희가 직접 뭐 이런 거는 태폐영업 단속 나오거나 그럴 때 하지만 저희가 검찰은 잘 그런 거는 직접은 잘 안 하니까요. 사실 검사가 현장에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살인사건이나 교통사고처럼 현장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는 오늘처럼 사건의 결정적 증거 자료를 입수할 때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아니 저쪽 이렇게 던져갖고 넣었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 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있네요. 있죠? 네. 친구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피의자가 살인을 하기 3일 전에 맞았다는 마약 주사기다. 지문 의뢰를 해 살인사건 피의자 것과 일치한다면 살인죄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죄를 더 추가하게 된다. 주사기는 이 사건의 유일한 보강 증거 자료다. 수사에 협조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법원에 기소하기 위한 결정문을 써야 한다. 그 시간 검찰청엔 또다시 검사들의 긴 밤이 시작됐다. 구검사방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7명의 딱지어온 판매 사범들 조사를 끝내고 9시가 다 돼서야 늦은 저녁을 먹고 있다. 일단 조사는 다 마무리가 일단 됐고. 예, 약간 이제 저녁 한 6시쯤에 마지막 조사 마치고 7시 반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다 정리해가지고 결재 올렸고요. 이제 한 8시쯤 이제 다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고 그럼 이제서 이제 저녁 먹네요. 일단 급한 불은 이제 지나간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본격적인 수사의 이제 시작이죠. 또 한 단계. 이제 구속 발부되면 이제 또 영장 발부되면 구속 기간이 이제 또 정해져 있거든요. 10일 1차 안에서 또 10일간 연장 가능해서 그 기간 내에 또 모든 수사를 완료해서 이제 기소를 또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또 한 12월 초까지는 이제 계속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엔 늘 피의자 조사로 바쁜 검사들의 방. 발가락을 이 발가락을 상처나게 한 것은 본인이 도망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리고 그 아저씨 간식 같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요? 발가락 상처 났다는 거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예, 예. 이건 언니가 몰랐어요. 내일 이거 그 아저씨 하나 이거 발가락이 아팠어. 나도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그래서 발로 밟은 거 아니냐. 정진기 발로- 검사방에서 발로 조사를 하는 밟았기 피의자는 때문에 몽골에서 온 거기서 발가락이 산업연수생이다. 그 며칠 전 다치지 피의자는 않았나. 음식점에서 저녁을 그 먹다 얘기했죠. 신발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길을 가다 발이 너무 아파서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 신발을 훔치려 했다. 그러다 주인에게 들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주인 발을 밟아 상처를 낸 것이다. 신발을 훔치러 들어가가지고 예. 그 아저씨한테 잡힌 것은 인정하죠,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예. 신발을 훔치려고 한 것은 맞지요? 근데 그 단순히 피해자가 신발을 훔치려다 들켰다면 절도 미수지만 도망가려다가 주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강도 상해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다. 파출소로 그 경찰서로 끌고 갔다고 했죠. 맞습니까? 오늘 조사 받은 거 예. 오늘 조사 받은 거 예, 여기 여기다가 일단 여기에 대해 파타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쓰세요.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말. 언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응, 무슨 생각? 파타시 생각을 쓰세요. 예. 다른 사람 쓸 수 없어요? 이거 나한테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냥 몽골어로 써도 괜찮아요. 몽골말 몽골말로 써도 돼. 사실관계를 따져 처벌을 하자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한국 나라 많이 좋아해요. 어려운 시간에 우리나라 제일 많이 도와줘서 한국 나라인데 그 좋은 생각해서 다 사람 여러분 다 사람들한테 제가 정 검사는 자꾸 마음이 쓰인다. 사건의 과정을 보면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죄질이 나쁘지 않고 제2, 제3의 범행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럴 땐 처벌보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합의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또한 검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도 사건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내 생각에 이거 많이 바꿨어요. 이거 조금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예,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니? 예. 그래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다음에 피해받은 아저씨한테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알았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전해졌는지 몽골 사람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악수까지 청한다. 지금 갈 수 없어요? 갈 수 해도 돼요? 네, 가네. 예. 예, 그러면 다음에 한 좋은데요, 어떻게? 그래. 예.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사실 이거 아까 그 갈 때 뭐 이렇게 악수하고 뭐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피해자가 검사나 계장님한테 악수 권하지 않죠. 근데 저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악수하고 응?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고 악수한 거지. 만약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누가 피의자가 악수를 했다 그러면은 옆에서 피해자가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피의자하고 검사하고 결탁됐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죠.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몽골 사람이고 또 그런 절차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 날 박 검사가 지난 7개월간 수사해온 금융브로커 사기 사건의 공판이 있는 날이다. 그런데 걸렸다 이거. 걸렸어요? 재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 검사는 마음이 급하다. 시간이 좁을 때. 그러니까 이 프린터 잘 되던 프린터인데 이거.
공판 자료를 너무 많이 뽑아 프린터에 열이 나는 모양이다. 공판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40분. 다시 조립해야 돼. 증인 신문이며 아직 뽑아야 할 자료들이 산더미다. 정말이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다. 다행히 프린터가 다시 작동된다. 겨우 한숨을 돌리는 박 검사. 사실 오늘 공판은 박 검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인데다 자신이 직접 해보겠다고 나서서 맡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막 끝냈어요. 막 끝냈어요. 봐봐. 저 증인 신분 좀 봐봐. 예. 형사 8부의 수석검사인 강 검사가 박 검사의 공판 준비물들을 검토해준다. 12년 경력의 강 검사는 재판 경험도 풍부하다. 주신문이야 이거? 예. 아 이게 후배가 준비한 주신문을 꼼꼼히 봐주는 강 검사.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준비를 잘한 것 같다. 이거는 이거 500페이지 단위 나눴지? 응? 나눴으면은 어이구 이렇게 많어? 좀 내용이 많아요. 되게 많네. 이거 이 마- 검사 마- 증인 주신문만 해도 벌써 이거 거의 뭐 한 30분 이상 가겠는데? 30분 가서 시간을 준다 그러대요 재판장이. 한 시간을 시간. 충분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한 증인. 시간. 반대 신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 반대 신문 이만큼 하겠죠. 반대 신문도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이미 뭐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다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줄이고 싶지 좀 안 줄이려고요 좀. 이게 그쪽이 워낙 많이 하니까. 재판장한테 줘 이것도? 저희 내부식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인 하나, 서기 하나, 재판장 하나, 저 하나 이렇게. 그래. 의혹을 가지고 시작한 사건인 만큼 꼭 진실을 밝히고 싶은 박 검사다. 야 이것도 이 주신문 이 보충 신문서 60편이네. 괜히 흥분하지 말고. 응? 제가 원래 착하게 해서. 법복은 있나? 예, 저기 있어. 법복 있어. 그래. 법복 입고 가더라고요. 요새 법복 보니까. 입고 가? 예. 나는 법복 그때 안 입고 왔는데 법복 입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수고해. 검사는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검사와 공판을 하는 공판검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공판부가 아니면 직접 공판에 들어갈 일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오랜 기간 수사를 했던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하기도 한다. 공판에 잘 들어가질 않으니 법복을 입을 일 역시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법복을 입으면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자, 이제 가시죠. 드디어 사무실을 나서는 박주성 검사. 저희 늦게 오니까 퇴근을 하십시오. 먼저. 마치 결전을 앞둔 선수처럼 얼굴엔 긴장감이 서린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안 해요, 진짜. 술이 문제예요, 술이. 현장을 갔을 때문에 검사사 가서 심정해서 그냥 가서 접수했지. 금융브로커 사기 사건 공판을 하러 검찰청을 나서는 박 검사. 초임 검사에게는 비교적 큰 사건이다. 하지만 직접 수사해보고 싶은 생각에 자원을 해서 맡게 된 사건이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공판이 부담되는 박 검사다. 공판 때나 한 번씩 입게 되는 법복은 더욱 마음을 긴장시킨다. 하여튼 뭐 입을 때마다 좀 그런 어떤 내가 정말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있나 이런 다시 한번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검찰청 바로 옆에 자리한 법원.
걸어서 5분도 채 안 걸린다. 이미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법정 안엔 열기가 뜨겁다. 박 검사의 공판이 시작됐다. 워낙 대규모 금융 사건이다 보니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만큼 법정에서의 공방도 치열할 것이다. 공판이 길어지고 있다. 4시에 시작한 공판은 저녁 8시 반이 돼서야 끝났다. 치열한 논쟁이었는지 박 검사의 얼굴이 달아올라 있다.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는 박 검사. 그동안 준비한 만큼, 마음 먹은 만큼 다 하고 나온 걸까? 오늘 되게 중요한 증인이었는데 변호인 측에서도 잘한 것 같고 저희도 뭐 후회할 만한 그런 어떤 뭐 실수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오랜 시간 하셨는데 예.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 뭐 배고프다는 생각 안 들고요. 좀 약간 시간이 짧다는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조금 이제 할 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못 하니까. 박 검사에게는 아직도 공판의 열기가 느껴진다. 고생하셨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듯 법정에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 사무실에 들어오니 갑자기 긴장이 풀린다. 그래도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고향 집에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검사석이고 여기도 검사석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저한테 아직. 앞으로도 몇 번 더 이 법복을 입게 될까? 이번 사건은 아주 오랜 싸움이 될 것이다. 막 진술할 때 그때 조서 받을 때 그 부분 읽어보는 느낌이 이거는 뭔가 신이 들려서 막 주먹으로 패고 막 팔 뒤로 꺾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 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팔부 검사들의 회의 시간. 오늘은 구검사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안건으로 올랐다. 전직 교수가 제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2005년도에 강간 기수는 한 번 있고 2006년도 강간 미수 치상이 있는 건데요. 2005년도 거는 고소기간 도과. 전직 교수를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를 놓고 검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막 밀쳐내고 발목 다치고 이제 화장실 가서 자기 원피스를 추스리다 보니까 원피스에 정액 3방울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3방울이 묻어 있었다? 했다. 근데 정액반이 뭐가 일치한? 지금 저희 대검 유전자 분석실에서 전화로만 들었는데 정액큰의 유전자 일치 뭐 이렇게 결과 나왔다고요. 말한 건 맞네. 다치게 맞아요? 진단서는 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거수. 네.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결국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부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로 했다. 손 내리고. 불구속해야 되는 사람. 구속 불구속이 문제가 아직 좀 필요한 저는 나이 때문에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어떤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니까. 관계 정상적인 강간치상이 어떤 우리가 소위 지나가던 여자를 강간치상하는 그런 사안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실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요즘에 강간치상 사건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담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아니, 아까 구속에서 안 들었는데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영장을 청구해야 인정된다면 구속. 예,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사실 그럼 사실관계 인정된다면 구속 손 들어가. 백검사 파워가 크네. 백검사 파워가 문제가 아니 그게 문제는 아니죠. 지금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은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아이고야 80노인네가 강간치한 사건이야.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지. 네. 기본적으로. 야 이건 또 때려준다 그래서. 이런 논의의 시간은 담당 검사가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검찰청엔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백 검사는 오늘 또 새로운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 9월 28일 성북경찰서에 고소장 넣은 거 맞죠? 이거 근데 본인이 술 취해서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고소인이 고소장을 낸 이유는 자신은 택시기사를 때린 적이 없는데 택시기사가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를 한 것이다. 학생들이 정확하게 그 고소인 문희주 씨가 이 택시 기사 때렸다고 다 진술했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그 증인들도 한마디로 걔가 목격자들도 다 거짓말하는 게라는 얘기잖아요. 본인 얘기는. 네? 아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희는 사실관계, 실체관계를 다루는 거고 계속 그 문희주 씨가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그 가르치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이럴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목격자 진술이다. 경찰 조사 기록에 있는 목격자 진술을 보면 당시 고소인이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신익균 씨가 잘못한 건지 문희주 씨가 잘못된 고소를 한 건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잘못된 고소를 한 거라면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백 검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고소인에게 알려준다. 아니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반성할 게 뭐 있어요? 본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 기사가 나쁜 사람이죠. 맞지도 않은데 허위 고소해가지고 헛되게 하고 그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처벌을 크게 해야 되는 범죄인데 또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 따로 계시고 저랑 와이프랑 딸 같이 삽니다. 딸이 있어요? 몇 살이에요? 이제 출산한 지 20일 지났습니다. 딸 이야기에 주춤하는 백 검사. 일단 여기 한 장에다는 고소 취소장,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취소장 써 오시고. 처음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고소인을 결국 고소 취소하게 만든 백 검사. 고소인이 마음을 바꾼 건 잘못된 고소를 하면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유난히 매섭게 고소인을 대하는 백 검사. 거기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기소를 하지 않는 사건은 조금은 강하게 조사를 해야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쨌든 근데 대부분 이게 보면은 수리 문제예요. 수리. 본인이 이제 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먹어야지. 별로 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무고죄 처벌을 하지 않고 고소인을 돌려보낸다. 자칫 복잡한 분쟁이 될 뻔한 사건이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더 사실은 마음에 더 다가오고 그렇게 조금 변화되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말로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믿어보고 좀 이 사람한테 한 번의 그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됐다. 예, 부장님. 부장님의 전화다. 무슨 일일까? 네. 김우석이가 찾아와서 네. 전사고리 네. 변사체 검시 주신다고 그러시네. 이걸 가지고 변사체 검시는 검사들이 하는 일상 업무 중에 하나다. 일단 저희가 보는 건요. 변사체 검시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타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죠. 뭐. 그러면 꼼꼼히 봐야겠네. 진짜 조그만 거 하느라고. 예, 그렇죠. 병이나 명백한 사고에 의한 죽음이 아닌 경우는 검사의 확인이 있어야 사망 신고가 가능하다. 처음에는 변사체 검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 생활 7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일이다. 사검사랑 그런 건 다 받으셨죠? 네? 사검사랑 그런 건 다 받으신 거죠? 네. 기록이요? 네. 밑에 바닥에서
보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해해도 돼요. 그래도 이 순간은 늘 긴장이 된다. 손목 좀 보여주세요. 옛날 잘. 예리한 눈으로 사체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는 백 검사. 뒤로 좀 돌려주실래요? 네. 만일 억울한 죽음이라면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검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백 검사는 생각한다. 유족분들 아직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사체 검사도 저희가 아직 변사체 검시도 검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화상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사체 상태로서는. 일단 사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자살한 거의 이제 외력에 의한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독극물이면 입과 코 주변에 거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 자필이라는 것만 확인되면은 거의 특별한 저거는 없어 보여요. 이거 달력에 써진 건가요? 아니요, 저기 그게 아니죠. 사체 확인에 이어 유서도 필적 확인을 해 자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족들에게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다. 단지 사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보아 최종 판단을 내린다. 구검사는 이틀 전 검거한 1,300억 원대 규모의 딱지엄 판매 사범들의 혐의 내용을 정리했다. 이럴 때 좀 보람 좀 느끼시겠어요? 이럴 때요? 그렇죠. 예, 아주 뿌듯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범행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놓고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뿌듯하죠. 제가 안 했으면 그냥 계속 엉뚱한 이름 빌려준 사람들만 깜빵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은 계속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는데 정인 계장이 안 도와줬으면 저 혼자 이런 건 절대 못했었죠. 갔다 올게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러 가는 길이다. 피의자를 검거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야 열흘간 구속을 시켜놓고 더욱 자세히 범죄 행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수 있다.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곤 하는데 또 하면서도 제가 평소에 참 잠이 많은 편인데 이 사건 하면서도 지금 한 3, 4일째 계속 한 3, 4시간밖에 못 자고 있는데 크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하는 게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한 3, 4일째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저도 신기해요. 고단함까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구검사. 그건 검사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녁 시간, 8부의 검사들이 한데 모였다. 바로 들어가고 차인 보고 드리고 직접 검사기 보고 드려요. 오늘도 야근하는 검사들이 많아 함께 구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는 것이다. 형사 8부의 밥 총무는 박 검사다. 식당과 메뉴를 정하고 한 달 밥값 관리는 막내 검사가 하는 것이 검찰청의 오랜 전통이다. 저녁은 5,000원 한도 내에서 식비가 나온다. 이렇게 식당에서 해결하거나 주위 식당에서 5,000원 내의 밥을 시켜 먹기도 한다. 난 그렇게 그러다 참았어. 저녁 시간에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많아요. 전에 이제 많이 시켜 먹었는데 오늘 적은 편이에요. 오늘은 적은 편입니까? 많은 검사들이 오늘도 사건과 싸우기 위한 긴 밤을 준비하고 있다.
귀좌 추적의 귀재인 고 검사는 대기업 비자금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몇 억입니까? 검찰에 들어오면 부인부터 하고 보는 피의자들에게서 진실을 찾아내는 그만의 비법이 있다. 오늘 그걸 했는데도 저는 단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상식입니다. 어떤 돈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내가 A라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B라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C라는 행동을 합니다. 물론 C라는 행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C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특별한 사정이 소명을 하면 네 말이 진실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나는 B가 하기 싫어서 C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기본입니다.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 자기가 속일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그러니까 뇌물 사건도 숨길 수 있다. 끝까지 숨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면은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절대 그러지 못한다. 밝혀내는 게. 근데 해보면은 그걸로 해서 더 크게 확대가 되고 하면 자기 본인들이 더 크게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부의 믿음직한 일꾼인 고 검사는 소신껏 대기업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늘 그렇듯 밤늦은 시간 기록을 보고 있는 박 검사. 새로운 살인 사건을 또 하나 맡았다. 이번엔 한 남자가 카센터를 함께 운영하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다. 배당을 받으면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좀 이런 사건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마음이 무겁고 워낙 피해가 이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처벌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검사로서 형량을 구형하려면 살해 동기와 과정을 밝혀내야 한다. 휴일 오후 박 검사가 살인사건 현장을 찾아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다른 곳으로 유기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확인해 고의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세우고 여기로 쭉 내려가면 우선 살해 현장부터 가보기로 했다. 살인이 벌어졌던 현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개된 곳이었다. 다리가 묻혀 있어. 이번엔 사체를 유기한 장소로 가보기로 했다. 살해 현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경찰 조사 기록에 있었던 사체 유기 장소와 주변의 시설물들을 꼼꼼히 살펴본다. 만일 계획적으로 살인을 해 버렸다면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해 현장이 지금 저쪽 건너편인데, 그 지도상으로도 살인 현장으로부터 1.04km 떨어진 곳에서 사체를 유기했다 했고, 그리고 여기 자체가 큰 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전혀 이게 인적이 없는 곳인 줄 알았더니만 뭐 차도 좀 주차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또 산책로가 있구만요. 그래서 산책로가 있어서 이 사람들도 좀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그때가 시간이 좀 더 늦은 시각이긴 했는데 그렇게 아주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사체 유기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좀 느낌이 드네요. 수사 기록에 있는 사진만으로는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직접 현장에 나와보길 잘한 것 같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회의를 위해 팔부 검사들이 부장실로 향한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선후배간의 얼굴도 보고 팔부 전체 일정도 확인하는 시간. 그런데 주말 잘 보냈어? 예. 뭐 법검사하고 구검사도 나왔었다며. 또 현장을 갔었다며? 예,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내가 그 얘기 검사 들었는데 가는 건 좋은데 검사가 해주면 그건 절대로 혼자 나가면 안 된다. 알겠어? 그러면 검사가 당사자가 되는 거야. 휴일 오후 잠깐 다녀오는 거라 수사관이나 경찰을 부르지 않았는데 부장검사의 따끔한 지적이 이어진다. 내사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시우 계장 데리고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가야지. 혼자서 가서 심정이 없어서 그냥 가서 보고 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따끔한 훈계에 박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터 2005년이라고 보면 됩니까? 압수된 그 사본들입니다. 초임이 부장만큼 깔끔하게 하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규칙을 지키면은 이탈이 없고 누구로부터 요구되는 일도 없어요. 저로서는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마 이제 검사로 겪는 진통을 이제 겪기 시작하는 거죠. 주사할까? 어? 주사가? 우리 수사에 굉장히 영향이 커요. 무슨 내사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시우 계장 데리고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가야지. 혼자서 가서 심정이 없어서 그냥 가서 보고 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박 검사가 혼자 살해 현장에 간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부장검사. 훈계가 이어진다. 검사가 조서를 만든 이유는 뭐야? 조서는 원래 옛날에 2심 판사가 만드는 거야, 검사도 온 거야. 그러니까 법정에서 공정하게 만드는 게 조서라고. 그러면 그래서 참관인을 두는 거야. 검사 행동은 항상 제3자 참관인을 둔 상태에서 그 판사가 법정에서 하듯이 그렇게 공정하게 일을 하라고 참관인을 두는 거거든. 휴일이라 혼자 다녀온 건데 그러고 보니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점심 어떻게 하나? 예, 그 옛날 보쌈으로 예약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통영 빌딩 거기? 예. 옛집 보쌈. 박 검사가 너무 의기소침해하는 것 같아 점심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부장검사. 저한테 시골 보쌈하고. 야 실컷 갔다가 여기 아닌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 응. 자, 초이민이 할 수 있는 실수다. 선배들도 그걸 알기에 위로를 해준다.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얘기 들었네. 선배들이랑 상의를 좀 해라. 알겠습니다. 무조건 저질러갖고 부장님한테 깨지지 말고. 그래. 일단 시같이 하는 거야. 네. 이런 과정을 거쳐 배워나가는 거라지만 그래도 실수를 하면 자책감이 든다. 늘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검사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날 점심을 함께하는 8부의 검사들. 사실 초임 검사의 의혹을 부장검사가 모르는 바 아니다. 초임이 막 실수해야지. 초임이 부장만큼 깔끔하게 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 부장도 검사도 지적하는 낙에서 하는 거지.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선배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구검사가요. 아까 방금 회의 끝나고 저한테 와갖고 아이고 나는 토요일 나왔고 안 그래도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구검사가. 잡초나 금초나 초임 같은 놈들이야. 검사들 사이에서는 5년 정도 잔뼈가 굵어야 진짜 검사가 된다고들 한다. 박 검사도 구 검사도 지금 검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날 밤 아내 살해 사건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박 검사. 부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2, 3일 내 결론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믿기는 미울 때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돌고를 때는 좀 믿고 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정이. 저녁 시간이면 야근을 하는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주 방을 둘러보는 부장검사.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치워야 된다. 실제 피의자 조사 도중 책상 위에 물건을 들고 검사를 위협한 일이 종종 있었다. 수사의 막바지, 이제 박 검사에게는 구형이라는 검사로서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판사나 검사가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은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에 맞춰서 죄값에 맞춰서 정확한 형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만일에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러면은 이 죄인은, 이 범인은 사회를 조롱하게 돼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데 애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그 법률을 지키려는 다른 모든 사람도 법률에 대한 기대를 잃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자기가 저지른 죄에서 너무 과하게 형이 부여되면은 이 사회에 대한 애정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적정한 형량을 부여한다는 것이. 검사의 구형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밤늦은 시간, 박 검사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머리를 싸매고 자료를 보고 있는 박 검사. 아내 살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우발적이었는지 기획적이었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살인사건은 살인 동기나 범행 과정에 따라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다. 죽은 아내의 일기를 꼼꼼히 읽어보는 박 검사. 진실을 찾기 위한 외롭고도 긴 싸움이다.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은 사건 속에서 범죄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검사에게는 진실의 눈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검사다. 주말 오후 맞다. 그럼 타요. 사건을 해결할 때면 매섭고 날카롭기로 소문난 백 검사가 어린 남매의 엄마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시간 맞춰서. 주말이면 야외에서 진행되는 주말 학교에 나가는 10살짜리 아들을 데리러 왔다. 재밌었어 오늘? 네. 아이들에게도 주말은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다. 심심하긴 했죠. 원래 같이 다니는 너 태워주고 돌아가다가 좋은 일 했다고 엄마가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배추를 들고 서 계시는 거야. 차 태워달라고 그래, 손 드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안 태워주고 가는데 엄마가 태워드렸어. 가는 길에 바로 저쪽 아파트에서 내려드렸어.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야, 진짜 이거. 예리하기로 유명한 백 검사도 아들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여기 배추 쪼가리 하나라도 떨쳐놓는 건데 엄마가 배추잎 하나를. 은행나무 확인할 거야? 여기 이거야. 그래 잠깐 내려서 그러면 몇 년생인지 보자 우리. 이 나무 저 앞에 나무도 오래된 거다 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여유를 부려보고 싶은 백 검사. 540년이나 됐다. 비록 많은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진 못하지만 무엇든 많이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 좀 높이가 29m? 둘레 6.9m래. 6.9m예요? 은행 많이 떨어져 있다. 뭔지가. 냄새. 주워 갈까? 어? 주워 가? 사실 이런 여유의 시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늘 보험주에 가까이에서 팍팍하게 생활하는 백 검사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도 은행 해먹어요. 은행 해먹어? 네. 이런 거 구워 먹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 진짜 동네에 있는 거 주워 가가지고 은행 해먹고 했어요 저희요. 그래서 그래요. 요만큼만 주자. 네.
뭐가 깨졌어요? 응. 이게 퐁 뜯어서 나왔어. 우려하면 주워온 은행은 말린 뒤 살짝 구우면 좋은 간식거리가 된다. 전업주부들만큼 살림 솜씨가 좋지는 않지만 주말이면 인터넷 뒤져가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해주려 애쓴다. 아 이거 오빠 거야. 그래 오빠 거. 이거. 이렇게라도 주말 엄마의 역할을 다하고 싶은 백검사다. 떨어진 은행 같은 경우는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따는 거는 옛날에 그 시청 앞에 그 있는 은행 나무들 이게 소유권이 시청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따가지고 뭐 걸렸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네. 이 은행이 이게 비싸니까는. 지금도 비싸요? 은행은 비싸. 왜 비싸요? 근데 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문제는 그게 이제 직업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그냥 이런 거는 불법 영득의 의사라는 것이 없다고 봐야겠죠. 주워온 은행 몇 톨 가지고도 불법 여부가 거론되는 못 말리는 백검사. 그래서 직업은 속일 수가 없는 모양이다. 천천히 먹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다음 날 고소인을 조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백검사. 네, 됐나요? 오늘 조사할 사건은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건이다. 아이들 조사는 딱딱한 검사방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아동 조사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사 내용도 녹화를 한다. 나한테만 먼저 물어볼게. 응?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아빠한테 맞은 날이 있잖아. 응? 기억나? 기억 안 나? 아빠한테 맞은 날 기억 안 나? 아니 언제 맞았는데 맞은 건 알지? 응? 그날 옷걸이 갖고 때리려고 했어? 얼굴 때리고 옷걸이를 어디서 아빠가 놔줘가지고. 우리 집에 옷걸이가 많아가지고 엄마가 내려놓는데요. 그거 내리려고 했어요. 데리러 오셨어 그럼? 조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이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아이를 조사할 때면 마음이 무겁다. 얼굴 한 몇 대나 때렸어 아빠가? 10대 조금 넘게 때렸어요. 아팠어 많이? 네. 엄마가 혹시 남이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사실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응? 때린 것도 맞고요. 다 맞아요. 알았어. 아이들 조사는 가능하면 길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오늘 조사 내용을 녹화한 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피해 정도를 여실히 알리려는 것이다. 이 사안은요, 저희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영장을 미리 청구를 했는데도 기각이 된 사안이거든요. 구속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폭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자입니다. 반성하고 있는 걸. 제 입장으로서는 약간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죠. 이런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벌써 4번째 어쨌든 신고된 상태거든요. 그럼 좀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정폭력은 결코 일회성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 검사는 아내 살인사건 수사를 마쳤다. 그동안 조사한 기록들을 정리하고 수사에 대한 의견과 구형량을 적은 결정문까지 모두 작성했다.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받아서 법원에 기소를 하면 20여일간 고민해왔던 사건 하나가 끝나는 것이다. 지금 박격순 살인사건 결재. 살인의 고의성은 없는지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박 검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의도적 살인이야
우발적 살인이야. 그래서 의도적 살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로부터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3가지 이유에서 이제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인데요. 범행 여자 관계나 도움 문제까지 인류를 피의자 주변을 보고해서 면밀히 조사했다. 이제 그 구호 조치를 취한 점이나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1회 조사에서 바로 범죄 사실 시인한 점에 비춰보면 드러나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더욱이 범행 직후 피의자가 취한 행동으로 봐서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박 검사가 내린 결론은 4차례의 이혼 소송과 그로 인한 위자료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 특히 동기가 중요한데 연주에서는 박 검사 결론이 맞을 것 같아. 그 결론은 기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지. 오케이, 알았어. 사실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다. 초임인 박 검사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참 저로서는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힘들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결재를 올리고 나서 좀 시원해야 되는데 다른 사건과는 달리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가능한 모든 그런 사실관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부담이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유족들 봤을 때 또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어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초임 검사로서 힘겨웠던 사건. 하지만 그만큼 박 검사는 커나가고 있는 것이다. 며칠 뒤 열심히 자판을 두드려대는 구검사. 이제 막 수사를 마친 딱지어음 사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딱지어음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은 크다. 무려 1,300억 원대의 딱지엄과 수표를 만들어 유통시켰으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교부하는데 바지 대표이사가 1,700만 원 그리고 알선책이 3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액면가 1,000만 원짜리면 얼마에 넘겨요? 구매자가 얼마에 사나요? 나도 액면을 얼마에 기재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장당 벤치를 장당 220, 200 여기 내가 물품 대금 줄게 한 3천만 원인데 일단 이 어음을 받아라 하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음을 주면서 아 이거 3천만 원짜리 어음인데 딱지어음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되어 온 사건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범죄 정보를 가지고 직접 수사에 들어간 인지 사건이다. 여기는 액면은 백지 상태로. 그래서 수사에서부터 검거 그리고 피의자 조사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구검사가 직접 맡아서 지휘했다. 진행 중인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압수됐기 때문에 이제 2년차 검사로서는 큰 사건인 셈이다. 더욱이 딱지어음 유통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10분 예상을 했는데 이거 1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하니까요. 후련하시겠어요? 예, 일단 뭐 일단락 됐으니까 후련합니다. 얘 좀 치시겠네. 아까 보셨듯이 근데 남은 사건들 이제 또 빨리 또 발의 또 처리를 또 해야 되니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날 저녁 형사 8부의 검사들이 모두 모였다. 여기로 와야 돼. 박준영 있어. 재판 됐어. 예, 재판 오늘 구검사 언론 보도에 박 검사 금융브로커 사기 사건 공판까지 오늘 형사 8부엔 큰일이 많았다. 형사 8부는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한다. 검사는 개인별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지만 그래도 팀워크가 중요하다. 딱지어음 사건도 8부 전체의 팀워크가 일궈낸 성과다. 정부나 밖에서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초임 때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금요일 날 보고 한 장 들고 왔을 때 막 이거 다 너무 안 끝난다고 해가지고 검사들에게서 시작돼 이젠 어느 술자리나 빠지지 않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마무리하고
우리 부원들 부장 비롯해서 부원들 전부 다 본인이 올해도 연말까지 계속 있고 내년에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항상 그 부장님과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항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뭐든지 제가 초임이라서 자충우돌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항상 지원을 해주시는 부장님과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해. 셋이 한번 꼬아볼까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생활. 서로의 어려움을 잘 아는 터라 술 한숨 배씩 돌고 나면 술기운에 얽혀 동료에도 끈끈해진다. 얼굴 성공할 때 기호다 외워버리면 그 정도 집념이 있으니까 그 점수가 되는 거야. 검사스럽다는 말이 최대 6인 시기도 있었잖아요. 한동안요.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정말로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진짜 자괴감에 많이 젖었어요.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가진 역량만큼은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법정에 판검사는 솔직히 욕을 드려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욕을 드려야 됩니다. 이걸 아니 진짜 착하다 잘했다는 직업을 들어서는 안 되는 직업인데 제가 알기로 모든 사람들이 니 독하다 정말 모든 사람은 욕을 드려야 하는 직업이고 단죄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이 참 묘한 건 한두 잔 들어가면 속내를 쉽게 털어놓게 된다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면 돼. 원칙을 지키면은 비탈이 없고 누구로부터 욕 들을 일도 없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찰은 내가 볼 때는 가해자 피해자에서 한 절반한테는 어떤 처분이 나더라도 욕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런 경우에 원칙을 지키면은 그래도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저 지금처럼 소신껏 일한다면 언젠가는 검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거라 그들은 믿는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검찰청으로는 수많은 사건이 들어온다. 지금 구속관이 몇 건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송치되어 오는 사건만 하루 평균 500여 건. 거기에 검찰청에서 보험주의 정보를 가지고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인지사건까지. 그 많은 사건 더미 속에 검사들이 있다. 형사 8부의 검사 8명도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사건과 씨름하고 있다. 집으로 들어가셔서 집행을 하세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과의 싸움. 증거를 찾기 위한 매서운 눈빛. 피의자와의 치열한 머리싸움. 그리고 끊임없는 고민. 그 속에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건 진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검사로서 해야 할 직분이요 본분이라 믿는다. 오늘도 형사 8부 검사들의 밤은 길기만 하다.